자, 다시 합시다 이제. 개념 프린터 없는 사람 있어요? 그 경우의 수? 또 경우의 수. 그때 우리 조합 다 하고서 분할 보면 남은 거죠? 네. 2명? 끝이에요? 마지막 장만 남아서 그냥 그것만 합시다. 혹시 내가 풀어준다는 게 있나요? 지난 시간에? 몇 번? 35번? 또 있었어요? 없었어? 26은 잘했나요? 26번? 색칠하기. 얘도 25번처럼 문제가 발생하거든. 이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찝찝해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 얘들아, 일단은 사각형 안에서 막 영역이 많이 분할되어 있는데, 봐요.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쪼개져 있고 요렇게 되어 있대. 그래놓고 지금 여기가 A, B, C, D, E, F인가 봐.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규칙은 똑같고 색깔이 몇 개야 지금 얘들아? 5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색깔 5개. 근데 제일 먼저 너네가 봐야 될 게 뭐였냐면은 가장 인접한 게 많은 거. A랑 B랑 C랑 E가 다 몇 개씩 접해 있어요? 4개씩 접한 거 보여요? 4개씩? 맞지? 근데 가운데를 좀 먼저 선정하고 갑시다. 내가 뭐 할 거냐면 A부터 칠할게. 그럼 A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우리? 5가지 칠할 수 있겠죠? B는요? 4가지겠지. 그 다음 C랑 E로 갈 건데, 근데 얘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 같잖아? 그럼 여기에 적히는 게 달라져요. 다르잖아요? 하나 더 적어줘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또 뭐 해야 되냐면, 해보니까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은 요럴 때랑 이럴 때가 서로 다르게 나와. 각각 세는 거야. 그래서 A서부터 또 가볼게요. 5가지, 4가지 똑같아. 그 다음 C는요, 얘네 둘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야? 3가지겠지. 3가지. E는요 똑같아야 된대. 이미 결정된 거잖아. 몇 가지였지 그러면? 1가지로 보라 그랬었죠? 얘네들 똑같고, D 입장에서 얘들아, A랑 얘네들이 똑같은 거잖아. 걔네만 피하면 돼요. 몇 가지예요? 3가지겠지. 근데 F도 어때? 같은 입장이야? 얘도 3가지야. 요거 괜찮아? 싹 곱하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는 건가? 되죠? 싹 곱하면 뭐야 이거? 27에다가 얘 곱하면 얼마예요? 540까지 나온다. 여기가 540까지. 그 다음 얘는 뭐야? 얘네 둘 먼저 5랑 4로 해줘. 그 다음에 얘는 3가지로 똑같이 가요. 근데 얘가 A, B는 당연히 인접했으니까 피하는데 얘도 피해야 돼요. 지금 몇 가지야 그러면? 2가지가 되겠지. 그럼 지금 여기가 다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D는 2가지밖에 안 돼요. 얘도 요거 다 다른 색깔이니까 2가지밖에 안 돼. 2가 남은 거야. 뭐 말인지 알겠음? 곱하자.
1024에다가 얘 하면 480까지 나온다. 그래서 더하니까 1020까지가 나오죠. 답이 3번이다. 맞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 번이지? 35번 갑시다. 35번. 자, 35번도 얘들아 별거 없는데 우리가 그 집합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 집합 얘기를 살짝만 할 겁니다. 자, 보세요. 5개 문자 A, B, C, D, E가 있어요. A, B, C, D, E. 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A, B 또는 B, C, D가 뭐 했으면 좋겠대요?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얘들아, 또는이 나와서 또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그런 집합을 내가 A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를 B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A, B가 이웃하는 걸 A집합, B, C, D가 이웃하는 걸 B집합이라고 해봐. 그럼 얘네가 뭐로 연결되어 있니 지금? 또는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합집합세라는 거야. 근데 너네 합집합 어떻게 센다고 배웠지? A에다가 B 더하고 뭐 해줘야 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 하라 그랬죠? 빼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유가 뭐야? 2번 세지니까 당연히 한 번은 빼야죠. 맞아요? 야, 근데 얘가 우리가 찾는 거거든. 너네 얘만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B가 그냥 이웃한 거 세라고. 알겠어요? 너네 A, B 이웃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A랑 B를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요. 요 안에서 몇 팩? 2팩 발생하겠지. 그리고 얘네 말고 3명이 더 있잖아 지금. 걔네까지 같이 줄 세워주면 총 몇 명이 줄을 서는 거야? 4명 줄 서는 거 아닌가요? 얘네가 1명 취급이 되는 거니까 4명이 줄을 서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곱하기 4팩만 해주면 얘가 A로 해결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뭔데? 똑같이 해봐. 얘네가 이웃하래. B, C, D. 걔네 또 뭐라고 봐? 한 덩어리로 봐요. 몇 팩 발생해요 일단? 덩어리 내에서 3팩. 몇 명 더 있니? 2명이 더 있네? 총 몇 명 줄 서요? 3명이 줄을 서네요? 또 곱하기 몇 팩? 3팩. 얘네 둘을 더하라고. 근데 거기서 뭘 하자는 거니? 이걸 빼자고요. 그럼 얘 뭔 말이야? 동시에 발생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랑 이게 동시에 발생했으면 좋겠어 이 소리야. 얘들아, 내가 맨날 말하지만 항상 가장 많은 제안을 받은 애를 먼저 선정하라고 하죠.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 지금 누가 가장 많은 제안을 받은 거니? 이거 셀 때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된대. 누가 가장 많은 제안을 받은 거야? B인 거야.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럼 너희는 이 문제 풀 때, 얘를 풀 때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B 입장에서 얘들아, 이게 동시에 발생한 걸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B가 A랑은 이웃하지. 근데 얘네가 이웃해요? 얘네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B가 A 때문에 어디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 뭘 쓴 거야? 바보 아니야? 뭘 써야 돼? C가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러면 돼, 안 돼? 저러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이거를 만족을 하려면, 동시에 만족하려면 B를 기준으로 만약에 왼쪽에 A가 오잖아요? 오른쪽에 누가 와야 돼? CD가 와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그 CD가 어떻게 줄 서든 상관은 없어. 걔네끼리 줄은 서야 돼. 알겠지? 그럼 얘네를 한 명 취급하라고. 그럼 이 덩어리 내에서 지금 몇 가지가 발생한 거냐면 얘 때문에 2팩밖에 안 나온 거야. 근데 이 덩어리가 뭐 할 수도 있죠? B를 기준으로 A가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지? 그럼 여기서 또 CD가 줄을 서겠지 뭐. 얘네가 한 덩어리로 발생을 하는 거야 지금. 맞아?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가지가 있으니까 2를 곱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별거 없죠? 끝났어 그러면. 이게 왜 끝났어? 얘 누구만 하면 돼요? 남은 사람이 누구야? 2가 남았잖아. 그럼 이 덩어리랑 2랑 줄 서는 거야. 몇 팩이야?
2팩인 거야. 여기다 곱하기 2팩반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8 빼란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산해볼까? 얘 얼마야? 24에 2라서 48이고요. 더하기 얘는 66에 36이고요. 마이너스 8인 거지. 76이다. 끝! 4번 넘어가. 이제 오늘 분할과 분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와 꽤 많이 했구나. 120쪽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개념 프린트로 갑시다. 아 그랬어요. 94번도 할게요. 아 94번이요? 그래요. 그래 이렇게 뭐 질문이 나오면 해줘야죠. 그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잘 봐요. 지금 94번 봐봐 얘들아. 요 방향을 몇 개야? 네 개야? 5개야? 요 방향 몇 개? 아이고야. 다 6개야? 여기서 누구를 색칠된 게 지금 어이구 어디야? 여기야 여기. 맞니? 자 이때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을 구해라. 야 별거 없다. 잘 봐. 되게 쉬워요. 이 부분을 포함한다는 건 얘들아 원래 우리가 이 방향 세로선 방향에서 2개 뽑죠. 근데 이렇게 2개 뽑아버리면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뭐 하면 돼? 그냥 이쪽에서 하나 뽑고요. 이쪽에서 하나 뽑아요. 그럼 얘 무조건 포함되겠지. 세로선 입장에서. 알겠어요? 가로선 입장에서도 여기서 하나 뽑고요. 여기서 하나 뽑으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4C1이고요. 여긴 2C1이겠지? 여기도 2C1일 거고 여기도 2C1이겠지. 그래서 싹 곱하면 됩니다. 알겠지? 32가 나오겠네. 5번이다. 됐죠? 별거 없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분할, 분배 그걸로 갈게요. 그 개념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이제 거기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분할이거든요. 분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분할. 거기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어? 그룹 나누기라 돼 있죠. 그룹 나누기.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요 쪼개고 싶은 거야. 그룹을 지어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1조 너희들은 2조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이름을 붙이기 전이에요. 1조 2조라고 안 할 거야. 그냥 나누기만 할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얘들아 거기 있는 대로 설명 안 할 거고 그냥 봐봐. A, B, C, D가 있어요. 4명이 있어. 4명이. 근데 내가 이 4명을 3명 1명으로 쪼개볼게. 그룹 나누기를 해볼게요.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4가지 아닐까? 그냥 뭐 하면 돼? A, B, C, D A, B, D, C A, C, D, B B, C, D, A 이렇게 4가지 아닐까? 아 그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써? 직접 한번 직접이 아니라 방법으로 해볼게. 4명 중에 몇 명을 골라요? 3명 그냥 고르자. 그 다음에 1명이니까 1명 중에 1명을 골라요. 아니, 물론 의미 없긴 해. 알겠지? 근데 그냥 하자고 이렇게. 그럼 실제 얼마 나와 이거? 4 나오죠. 아까 몇 개였어요? 4가지였죠.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방법이 이거예요. 그냥 고르면 돼.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이거거든. 만약에 A, B, C, D를 둘로 분할한다고 해보자. 그럼 방금 했던 방법대로 얘를 분할을 해주면 4명 중에 몇 명을 골라요? 2명을 골라요? 2명 중에 몇 명을 골라요? 2명을 골라요. 그럼 얼마 나와요? 알잖아요. 빨리 얼마 나와요? 6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지? 우리 서로 이렇게 좀 호응을 합시다. 알겠죠? 6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 AB, CD 이렇게 분할, AC, BD 이렇게 분할, 그 다음에 AD, BC. 지금 내가 A를 고정시키고 하나씩 바꿔치기 한 거야. 그래서 A로 할 수 있는 건 끝났어요. 그다음 B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B 입장에서 B랑 C로 묶어주면은 AD가 되겠지? 그 다음 B랑 D면 뭐예요? C랑 A랑 C인가요? A랑 C? 마지막으로 또 누구야? B로 할 수 있는 거 끝났고 C, D가 되겠다. 그럼 A, B.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면은 4개가 아니 6개가 나오는 거야. 아 그잖아요. 2명씩 그냥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사람을 그냥 나누기만 한다며요. 나눈 다음에 그룹을 이렇게 이름 준 게 아니잖아. 야 얘랑 얘랑 뭐 한 거야? 사람을 그냥 쪼갰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눴다 라고 하면은 둘이 뭐 한 거니? 똑같은 거지. 이해돼요? 아니 묶여있는 애들이 똑같잖아요. 얘네 둘도 뭐 한 거니? 똑같은 거야. 얘네 둘도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가지에는 똑같은 게 다 2배씩 세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경우에서 셀 때 똑같은 건 무조건 몇 개로 세야 돼? 하나로만 세야 되는데 지금 2개씩 세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나누기 얼마 하면 돼?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4C, 2, 2C 한 다음 뭐 해주자? 2로 나눠주자 이거야. 야 그럼 봐봐. 얘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얘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봐. 얘는요 3명 1명이기 때문에 일단 껍데기 자체가 그냥 서로 구분이 가 안 가? 가는 거야. 폼 자체가 달라요. 근데 얘는 어때요? 2명 2명이니까 이거 쪼갰을 때 얘네끼리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잘 봐. A, B를 고르는 거는 C, D를 고르는 거랑 같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껍데기가 똑같거든. 얘는 껍데기가 달라요 둘이. 그래서 구분이 가요. 근데 얘는 뭐다? 2명 2명으로 할 때 껍데기끼리 구분이 안 가. 그래서 2개씩 세지는 거야 항상.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럼 이거를 내가 늘려볼게. 만약에 EF까지 있어. 내가 이거를 2명, 2명, 2명으로 분할을 한다고 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둘, 둘.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6명 중에 몇 명 골라요? 일단 2명을 골라. 그 다음 남은 사람 몇 명이야? 4명이죠. 4명 중에 몇 명 골라요 또? 2명 골라. 2명 남았어. 2명 중에 2명 골라. 물론 마지막 거는 의미 없어. 근데 그냥 하자고. 그럼 얘들아 여기 안에는 몇 개가 겹쳐 있을까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초반까지는 아니 중반쯤에 이거 설명할 때 애들이 하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 가지고 내가 다 썼어요. 알겠어요? 경우의 수를 다 써줬어. 이해시키려고. 한 번 하고 절대 안 합니다. 알겠죠? 너무 힘들고요. 너무 경우의 수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거냐면 얘는 몇 개 안 나오잖아. 겹치는 게 바로바로 보이잖아. 근데 얘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걸 다 일일이 다 써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거 나온다 보여줬는데 별로 감흥도 없고 별로 서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렇게 안 해. 근데 만약에 의심이 되면 집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하겠죠? 봐봐. A, B, C, D, E, F. 만약에 이렇게 분할한 케이스가 하나 있다고 쳐봐. 그럼 얘랑 똑같이 나오는 케이스가 뭐가 되냐면 C, D, A, B, E, F. 그러니까 둘을 고른 거에서 요렇게 고른 것도 요렇게 고른 것도 다 똑같은 경우라고. 근데 뭐도 있어요? 처음에 누군가는 또 이제 뭐 해야 돼? 아 헷갈려 죽겠네. 다시 할게.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A, B 한 다음에 EF랑 C, D로 한 거.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C, D가 나오면 A, B랑 EF도 있을 거고 EF랑 A, B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센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EF에다가 A, B랑 C, D. 그리고 EF랑 C, D랑 A, B.
내가 지금 뭘 쓴 거냐면 두 개 고르고 두 개 고르고 두 개 고르는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나왔을 거고 이런 것도 나왔을 거고 얘도 나왔을 거고 이렇게 6개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6개는 다 뭐 한 경우야? 사람을 그냥 나눴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몇 개만큼 더 세진 거예요? 다? 6개만큼 더 세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얘는 그룹 똑같은 게 2개여서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똑같은 게 3개여가지고 6개 됐다고. 그럼 4개가 겹치면 뭐 할 거야? 몇 개일까 그러면? 헷갈리잖아. 규칙이 뭐냐면 야 이건 마치 이런 덩어리들끼리 모한 경우의 수랑 같아요? 그냥 줄 선 거예요. 줄 선 거. 뭐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잘 봐. 항상 겹치는 명수, 그러니까 명수가 같은 그룹이 몇 개야 지금? 3그룹 있죠? 그 그룹 수에다가 팩토리얼 붙여서 나눠버리면 돼요. 왜? 걔네가 줄 선 거만큼 겹치거든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도 2팩으로 나눈 거예요. 2가 아니라.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그럼 만약에 8명이 있어. 8명을 너네 보고 둘로 분할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뭐부터 해? 8C2, 6C2, 4C2, 2C2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줘? 4팩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때는. 왜? 명수가 같은 그룹이 몇 그룹이 있어요? 4그룹이 있으니까 4팩을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근데 이거 옛날에 다 썼다고. 다 쓰면 너무 많아요. 생각해봐요. 얘 몇 가지야 이게? 15가지. 얘 몇 가지야? 6가지. 이거 곱하면 몇 가지? 요 칠판에 90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안 한다고. 심심하면 집에서 해봐요. 알았죠? 난 안 할래. 너네가 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눠주자. 마지막에. 이해됐지? 요것만 해주면 된다. 이게 분할이에요.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않니? 8명을 이번에는 내가 셋, 둘로 분할을 한다 쳐보자. 어떻게 셀래? 불러봐. 8명 중에 몇 명? 3명 골라. 또 얘들아 5명 중에 몇 명 골라요? 3명 골라요. 그 다음 마지막에 2명 중에 2명 골라. 그리고 뭐 해줘야 돼? 몇 팩분의 1 해야 돼? 2팩분의 1 해야겠죠. 왜? 명수가 같은 그룹이 몇 그룹이에요? 2그룹이니까 걔네끼리만 겹치는 거야. 얘는 폼 자체가 달라요. 2명이라서 구분이 가요. 근데 똑같이 생긴 애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2팩분의 1을 붙여주면 된다. 항상. 알겠지? 그게 결론이다. 그래서 거기는 내가 식으로 좀 써보려고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냥 너네가 이대로만 하면 돼. 거기 있는 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요거대로만. 알겠지? 그냥 그건 나중에 읽어만 보시면 되고. 그럼 분배가 뭘까요? 분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제 봐봐. 내가 사람을 둘로 분할을 했어. 그 가짓수가 요만큼 나왔지. 근데 이 그룹 3개가 지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한테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1조, 넌 2조, 넌 3조. 근데 생각해봐요. 2조, 1조, 3조. 3조, 1조, 2조. 3조, 2조, 1조. 내 맘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가짓수가 몇 가지겠니? 새 그룹한테 1조, 2조, 3조 이름 줄 수 있는 가짓수 3팩이겠죠. 이름을 그냥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팩 하면 돼요? 3팩 하면 되겠다. 아니 그럼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약분되면? 근데 여기선 다르다. 내가 이 세 그룹한테도 뭘 줘? 이름을 줘. 그럼 몇 팩 또 붙일 거야? 3팩을 붙여요? 3팩을 붙이는 순간 없어지지 않아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해주고 나서 항상 뭐 해야 돼? 분배를 하셔야 돼요. 한 번에 가면 절대 안 된다. 뭐 하자? 사람 먼저 쪼개. 명수 나누기 해. 알겠지? 그 다음에 그룹에 이름 주기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문제 풀면 바로 납득이 될 거거든. 문제로 바로 갈게요. 교재에 96페이지로 아니 96번으로 와봐요. 120페이지. 자, 그거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많아. 6가지의 색연필이 있대요. 96번에 자, 그냥 나 귀찮아서 A, B, C, D, E라고 할게. 이렇게 6가지 색깔이 있나봐요. 야, 근데 여기서
이 6자루의 색연필을 똑같은 필통 2개의 밑줄 치세요. 똑같은 필통 2개. 뭔 말이야? 얘들아, 이거를 똑같은 필통 2개에 빈 필통이 없도록 나누어 담아달래. 야, 봐봐. 와, 6개잖아요. 몇 개 분할할 수 있니? 1개, 5개 가능하죠? 또 2개, 4개 가능하죠? 또 3개, 3개 가능하겠지? 근데 지금 잘 들어야 돼.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색연필을 쪼갠 다음에 필통에 넣으라고 하는데 필통끼리 구분이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잖아. 그럼 이거는 분할만 한 거야? 분할하고서 분배까지 한 거야? 이건 분할만 한 거죠. 왜? 분배가 들어간다는 건 얘들아,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룹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지금 필통이 뭐가 돼요? 똑같대잖아. 구분이 안 간대잖아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니? 사람을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거는 분할만 하고 끝내라 이 소리예요. 그럼 요거 몇 가지 나와요? 6명 중에 몇 명 골라? 1명 골라. 5명 중에 몇 명 골라? 5명 골라. 후작업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 구분이 갈 거거든. 둘이 껍데기가 아예 달라가지고 겹치는 게 안 생겨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끝이야 그냥. 얘 뭐예요? 마찬가지로 6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4개를 골라요. 끝이야 이걸로. 알겠죠? 넌 뭐야? 너 누구야? 3개 3개지. 얘는 조심해야죠. 6개 중에 3개 고르고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2팩분의 1은 무조건 붙여야죠. 겹칠 테니까. 이거 더하면 끝나는 거야. 별거 없지. 이게 분할과 분배다. 6가지. 얘 얼마야? 15에다가 15네 그냥. 얘 20 외우고 있나 이거? 다 외웠죠 이거? 내가 외우라 했잖아. 20에다가 절반 10 싹 더하면 얼마예요? 31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돼? 넘어가도 되죠 이거? 자 이렇게 분할한 거고요 지금.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100번 봐봐. 100번. 얘들아 100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 100번 보세요. 힘들어요? 난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에? 맨날 이래 맨날. 그래서 이 힘듦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다행히 근데 연휴네요 연휴. 다행이야 다행. 9명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를 3명으로 분할하래. 그지 않아요? 아니 출전할 거래요 경기에. 근데 3명씩 팀을 이루어 한 팀씩 출전할 건데 출전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얘들아 그럼 이거는 첫 번째 나가는 팀, 두 번째 나가는 팀, 세 번째 나가는 팀 뭐가 부여돼요? 이름이 부여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건 분할한 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분배까지 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야 그럼 해보자. 9명 중에 3명 고르고 6명 중에 3명 고르고 3명 중에 3명을 고른 후에 곱하기 후작업으로 뭘 해줘야 돼? 일단 3팩분의 1을 해달라고. 요까지가 분할이라고. 근데 그 뒤에 3팩을 붙여가지고 분배까지 하란 소리야. 그러면 몇 가지예요? 이게 뭔데 이거? 9, 8, 7 나누기 3, 2, 1 곱하기 아유 뭐야 이거? 20이었죠? 얘는 약분되니까 사라지고 끝! 계산합시다 이거. 2랑 얘 약분하면 4고요. 얘 약분하면 3이죠? 84 장난해? 84에다 2 곱하면 얼마야? 168이야? 그러니까 100 아니지 1680까지가 되겠지. 알겠음? 끝. 밑에 거 해보세요. 101번. 자, 아까 말했듯이 연휴 동안 행렬 뒷부분 오늘 진도 다 못 나가니까 그것까지 숙제 낼 거예요. 강의 보내주고 다 듣고 빨리 하세요 그냥.
아이고 열이야. 어이 깜짝. 어이. 자, 이제 할게요. 101번. 봐봐. 7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6명이 승강기에 탔대요. 다 같이 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나 봐.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이 있는데 1층에서 다 같이 탔대. 6명이. 6명 맞아? A, B, C, D, E, F. 근데 지금 뭘 해달라고 했냐면 4개의 층에서 몇 층인지 몰라요. 한 명, 한 명, 한 명, 3명. 걔네가 내렸으면 좋겠대. 얘들아, 일단 너네가 저 남아있는 층이 2층부터 7층까지 아닌가요? 몇 층이야 그게 총? 6개 층이죠. 그 6개 층 중에 내릴 층 몇 개를 4개를 고르세요. 일단 이거는 분할 분배랑 관련 없어요. 그냥 내릴 층을 고른 거야. 그 다음엔 사람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 6명을 어떻게 나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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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지. 맞아? 사람 나누기를 해보자고. 6C1 그 다음 뭐 해야 돼? 5C1이겠죠. 그 다음 4C1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에 3C3이겠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300분의 1을 해야죠. 여기까지 해주면 그게 뭐 한 거야? 분할을 한 거예요. 사람을 쪼갠 거야. 그럼 이제 층에 도착을 할 때마다 뭐 하겠니? 야 이번에 누구 내릴래? 누구 내릴래? 이렇게 그룹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룹에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4개 층을 골랐지? 그럼 예를 들어 2층이랑 4층이랑 6층, 7층에서 내린다고 해봐. 그럼 층마다 누가 내릴지를 정해주면 돼요. 내릴 순서를. 이해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순서를 정해라. 이름을 부여하라는 거야. 1번부터 4번까지. 그룹에다가.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팩 하면 돼요? 4팩을 붙여주면 되겠지. 네 그룹이 지금 내리는 순서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얘랑 얘네들을 곱하면 돼요. 알겠어요? 계산합시다. 쟤 얼마야? 15가지. 6, 5, 4. 120이죠?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뭐야? 4팩. 자, 그러면 얘네 약분하자. 이 얼마야 그러면? 6, 4, 24죠? 장난해? 얘랑 얘랑 곱하면 60까지. 그럼 120에다가 60을 곱하는 거고 700? 아니지. 7200까지가 되겠다. 알겠어요? 답이 3번입니다. 이거 괜찮아? 돼요? 대진표로 가도 될까? 정리가 돼요 이거? 다들 지쳤니? 오늘 왜 다 힘들죠? 고1, 고2 애들 다 힘들어하네? 나 때문에 혹시 원인이 나예요? 애들이 다 힘들어해요. 나 때문인가? 내가 너무 막 빡세게 해요? 근데 지금 빡세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도 다 끝내려면은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약간 지금 뭐야 강박이 있어요.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뭐 신경 쓰지 않고요. 난 갈 겁니다. 자, 104번으로 와보세요. 104번. 내가 아까 고2 애들한테 엄청 뭐라 했거든? 자꾸 힘든 티를 내는 거예요.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찡찡거리는 거야. 그래서 거의 20분 동안 설교했어요. 이 새끼들, 이거 정신교육을 하니까. 내가 찡찡거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물론 나도 찡찡거리지 않아요. 남한테. 나는 내 힘든 얘기를 남한테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친구한테도 안 해요. 말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만나서 좋은 얘기하면 좋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 그래서 걔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청 뭐라 했거든요. 아마 쟤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아까 엄청 내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지금? 아니죠? 자, 집중 좀 해봅시다. 잘 보세요. 104번을 보세요. 몇 명이 있어요 지금? 5명이 있어요. 뭐 학급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그게 그냥 뭐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똑같이 해요. 어떻게 지금 했대요? 요렇게 2명 있다고 하고요. 요렇게 내려와서, 뭐야, 잘못 그렸잖아.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5명이 이렇게 갈 건가 봐. 일단 얘들아, 사람을 어떻게 분할해야 돼? 둘 하나 이렇게 먼저 분할을 하겠죠. 같이 붙을 놈들끼리 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일단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뭐였지? 5명 중에 2명을 골라, 3명 중에 2명을 골라, 1명 중에 1명을 골라요. 이렇게. 대신 뭐 해줘야 돼? 아직 분할만 한 거니까 2팩분의 1을 무조건 붙여야 돼. 이제 뭐 할 거예요? 너네 한번 생각해봐. 너네 요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같은 자리가 있나?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자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 밑에 문제 한번 봐볼래? 그 밑에 문제는 정확하게 양쪽이 대칭인 거 보이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잘 봐. 요 자리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같은 자리로 인식이 돼요? 아니, 생각해봐. 분할은 했으니까 얘들아. 만약에 내가 A, B를 한 명으로 짝지었고 C랑 D를 짝을 지었다 해봐요. A, B가 여기서 붙고 C, D가 여기서 붙나? 거꾸로 되나? 둘이 뭐 한 거니? 결국은 상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같은 자리예요, 둘이. 그죠? 여기는요? 얘랑 같은 자리야? 아니지. 왜? 얘는 부전승한 애랑 붙을 거예요. 얘는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자리가 아니라고. 이러면 쉬운 거야. 얘가 엄청 어려워요. 얘를 풀어줄 거거든. 또 봐봐. 이렇게 한다면 뭐 할 거냐면 얘에다가 곱하기, 잘 봐요. 이 둘 하나 중에서 이미 껍데기 때문에 결정된 놈이 있거든요. 누가 결정됐어요? 요거랑 요거 중에 하나짜리. 얘는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니?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 자리에 못 들어가요. 왜? 내가 지금 같이 붙을 놈들, 경기를 할 놈들을 짝을 지은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2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 여기 이렇게 1명짜리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얘는 이미 여기로 갔어.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경우의 수가 셈해지면 안 돼요. 근데 얘네 둘은요, 여기로 간다 혹은 거꾸로 들어간다 가 가능하지. 그럼 몇 팩을 붙여야 돼? 뒤에다가 2팩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분할하고서 분배를 한 거예요. 3팩이 아니라 뭐라고? 2팩이라고. 이유는 명수 때문에 그래요. 1명짜리가 무조건 여기 2명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가지, 30가지가 그냥 끝인 거야. 2팩끼리 날아가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되나? 그럼 그 다음 걸 너네 한번 해볼래? 내가 솔직히 말하면 106번보다 105번이 더 어려워요. 106번은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게 더 어려워. 한번 해봐.
그 내일 주말 테스트 봅니다. 본대요. 알겠죠? 뭐 내가 정한 거 아니니까 나한테 뭘 하지 마시고요. 시간 지난주랑 똑같으면은 안 보내도 되는데 바뀌면 보내주세요. 누가 지난주에 바꿨던 것 같은데? 시간 바꾼 사람들 누구였지?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주에? 2시. 토요일 2시? 토요일 2시? 그래서 내일 못 갈 거 같아. 왜요? 할머니 집.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에 2개 보세요. 알겠죠? 재밌겠다. 또 솔지도 바꾸지 않았었니? 이번 주까지만. 아 그랬나? 언제 보는 거였죠? 토요일 12시. 12시 반. 오케이. 안 까먹겠지? 지금 저까지 가기가 귀찮은데. 아 지금 편해가지고. 지금 해놔야겠다. 빨리 풀어보세요. 일요일날 네. 시험. 일요일날 시험 봐가지고. 상관없어요. 언제 볼래? 오씨 왜 이렇게 많아? 일요일날 3시 돼요. 일요일 3시 전에 와야 돼요. 그럼 그냥 토요일날. 토요일 볼래? 알겠어. 이건 2시라 그랬지? 네. 2시. 변동 있으면 알려주세요 꼭. 얘는 못 본다 했지? 근데 영어가 12시나 2시 타임인데 쌤이 몇 시인지 안 알려주셔가지고 12시나 2시에 올 수 있어요. 그럼 2시로 해놓을 테니까 일찍 오는 건 상관없거든요. 네. 2시로 일단 해놓을게요. 자 볼게요. 봐봐.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야구 대회에 참가하는 8개 팀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거래. 대진표를 작성하는. 대진표만 작성하면 끝나거든? 경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대진표만 쓰자 이건데 일단 너네가 8개 중에 몇 개? 4개, 아니 2개를 골라야죠. 2개를 골라요. 6개 중에 몇 개? 2개 골라요.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 이렇게 둘로 분할을 먼저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구나. 4팩분에 뭘 해줘야 돼? 1을 붙여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4개의 그룹이 생겼단 말이야 지금. 걔네를 여기다 넣을 거야. 넣을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거예요. 얘랑 똑같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지 않니? 얘랑 똑같은 자리가 여긴 거야. 근데 얘네 둘은 구분 가한가? 얘는 다른 자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 B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지 A, B가 이렇게 오고 C, D가 이렇게 왔는데 얘네가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건 똑같은 의미지만 여기에 C, D가 왔어. 이게 자리가 바뀌는 거는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너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곱하기 사람들이 여기다 줄을 세울 거야. 그룹들을. 그럼 여기다 그룹에다가 줄을 세운다고 치면은 얘들아 이번엔 그룹의 입장이야. 그룹을 네 그룹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룹 두 개가 이쪽으로 가고 그룹 두 개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봐. 그럼 그 두 그룹이 예를 들어서 지금 A, B, C, D, E, F, G 그다음 뭐야? H야? G, H인가? 이렇게 8팀이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짝이 지어진 상태라고 해봐. 근데 이거를 내가 2개씩 짝을 지어서 이쪽으로 보낼 거라고요. 뭐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남은 2개는 자동으로 여기로 가겠지. 근데 얘네가 만약에 A, B, C, D가 여기로 갖다 쳐봐. 근데 이거나 둘이 뭐해?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뭐 할 거냐면 4개의 그룹 중에서 2그룹을 골라요. 2개의 그룹 중에 2개를 골라요. 그러면 그룹이 2개로 쪼개진 거야. 근데 그 쪼개진 애들이 그냥 여기 한쪽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 한 거냐면 아까 말했잖아. CD랑 AB가 이렇게 오나 AB가 여기 오고 CD가 이렇게 오나 둘이 경기한 결과는 똑같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사람만 그냥 우리가 그룹만 나눠주면은 이거 똑같이 2팩분의 1 들어가야 돼. 이것만 해주면 경기는 그냥 알아서 벌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걸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분할을 2번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더 헷갈려 원래. 위에 거보다. 그리고 아래 게 더 할만할 거예요. 아닌가? 아니야. 한번 해봐요.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써놔. 106번에. 같이 한번 보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새 책 줄 건데 얘들아 책 가져와야 된다 이거. 안 가져오면 안 돼요. 가져오셔야 돼. 그 계산해야지. 계산하면 뭐야 이거. 진짜 해야 돼. 얘 얼마예요? 28. 얘 얼마야? 15. 얘 얼마야? 6. 뭐 이거 무시해도 되고 이거는 24분의 1. 6, 4, 24죠? 7이죠? 얼마야? 105야 이거? 야 숫자 진짜 별로다. 얘 6이고요. 얘 2니까 3이죠 3. 이거 두 개 곱하면은 315 나오겠다. 까지 괜찮아? 이해됐지? 답이 315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 행렬로 갑시다. 힘들어요? 지금 몇 분이야? 9시 2분? 5분만 쉴게요. 5분만. 알겠죠? 5분 쉬었다가 행렬 좀 합시다. 내가 행렬 프린트 아직 안 줬나? 안 줬구나. 줘야 되는구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얘들아 이제 할까? 아이고야, 다시 합시다. 하하하, 안 좋구나. 줄게요. 행렬 다 기억나요? 했던 거? 행렬? 기억이 안 나나? 그 본인이 만약에 나중에 뭐 공대 쪽이나 이런 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을 좀 배워야 되는 학과다. 그럼 행렬이 필수예요. 그래서 옛날에 행렬이 빠졌었거든요. 빠졌을 때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행렬을 애들이 배워서 와야 되는데 행렬을 모르니까 거기서 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들이 거기서 막 행렬 수업하고 그랬었어요. 이 별것도 아닌 거를 안 배워가지고 애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 안 돼가지고 너희 때부터 다시 들어온 거야. 너희 위에 학년부터. 근데 일단 작년에는 이제 행렬이 거의 몇 년 만에 들어온 거야. 거의 한 10년 좀 안 되겠다. 왜냐면 내가 학생 때 행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몇 해 지나고 나서 행렬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동안 안 나왔다 이제 들어온 단원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쉽게 내셨어. 모든 학교가. 행렬 때문에 막 이렇게 한 건 없었어요. 킬러가 안 나왔었어. 너희는 모르겠어. 왜냐면 한 해를 거쳤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확답을 못 하겠어가지고 내신 대비하면은 빡세게 해야 돼. 알겠죠? 빡세게 할 건데 뭐 이번 방학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할만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행렬 개념 프린트로 오시고요. 한번 하나씩 또 봅시다. 너네가 배웠지만 아마 내 생각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설명을 다 해볼게. 그래서 오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남은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할 거니까 안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1번 행렬의 뜻부터 갑시다. 자, 보니까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에 묶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집합처럼 얘들아 행렬도 대문자로 써요. 알겠죠?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는 내가 그 사이즈가 그런 것만 딱 써놓은 건데 사이즈는 문제마다 다르고요. 자유로워요.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거기 지금 보니까 여기 내가 써놓은 게 X, Y, Z, W, 그 다음 뭐야? TWS야? TWS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너네가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 행열이라고 했을 때 행열이 말 그대로 행과 열을 말하거든요. 요 방향이 행입니다. 이게 열이야. 그래서 이렇게 행열로 외워야 돼. 행열. 알겠죠? 항상 얘가 먼저예요. 행이고 이게 열이다. 그러면 얘들아 이 라인 있죠? 요 라인이 몇 행이겠니? 요게 제1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내가 지금 한 것처럼 표시를 하세요. 쟤네들이 제1행이다. 얘네가 그럼 뭐겠어요? 제2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읽어주면은 얘가 제1열이 되는 거야. 제1열. 그럼 얘가 뭐겠어요? 제2열이 되겠죠. 이게 제2열. 그리고 요게 제3열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열인데 얘들아 그럼 S는 몇 행 몇 열 성분이야? 2행 3열 성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좌표로 얘기하듯이 너네가 만약에 Z를 쓰고 싶어?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1행 3열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명확하게 찝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돼. 별거 없어. 그래서 행과 열을 가지고서 너네가 각각의 성분들 이거 하나하나를 성분이라고 불러요. 성분들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다. 거기 읽어보면은 그 밑에 행렬 A를 이루는 X, Y, Z, W, T, S를 뭐라고 한대요? 성분이라고 하고 가로 방향을 행,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하겠대. 따라서 위와 같은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래요? 2 곱하기 3. 왜?
행은 2행까지 있고요. 열은 3열까지 있으니까 이러한 행렬이다. 2 곱하기 3행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너희는 거기다가 이렇게만 써놔. 여기다가 행, 여기다 열. 열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냥 일단 열로 써야지. 열이면 열로 쓰는 게 맞죠? 이거 붙여서 말할 때는 리을로 하는 거야. 알겠지? 행열인데 각각 쓸 때는 행과 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때 행렬 A의 성분 X를 1행 1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대요. 그럼 이게 뭔 뜻이야? 1행 1열이라는 뜻인 거야. 좌표처럼.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호로는 뭐로 쓰래? 이렇게 쓰면 된대. 요 밑에 있는 숫자가 앞에 숫자가 행, 뒤에 숫자가 열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직관적이죠?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러면 뜻이 뭐야? 얼마야 이거? 저기서 또 누구겠어? S가 되겠죠. 뜻이 뭐니까 2행 3열이란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이렇게 표현도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똑같은 말이니까 뭐 넘어가고. 자, 행렬 중에서 행의 수랑 열의 수가 같은 행렬을 무슨 행렬이라는데 정사각 행렬이라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n 곱하기 n 정사각 행렬이면은 n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부른대요. 행렬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정사각이다 라고 하면 사이즈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두 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 단순한 뜻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서로 같은 행렬. 오늘 이런 거 많이 하네요. 아까 함수도 이런 거 있었죠. 서로 같은, 이번에는 행렬. 당연히 뭐 하면 돼? 각각의 성분끼리 다 같으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두 행렬에 대해서 각 성분이 모두 같은 행렬을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한다. 뭐 또 당연한 얘기. 넘어갑시다.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렬에 덧셈과 뺄셈이래요. 덧셈과 뺄셈. 자, 덧셈 뺄셈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내 생각에 오늘 시간 관계상 그 곱셈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강의를 찍어야 될 것 같고, 그거 전에 이제 이거를 해야 돼. 그거 보니까 뭐라 돼 있어? 어디 갔어? 꼬리 같은 두 행렬 밑줄. 꼬리 같은 두 행렬. 그게 무슨 말이야? 크기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요 사이즈.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크기라고 해놔. 크기가 똑같은 행렬이란 뜻이고요. 걔네는 대응하는 성분끼리 덧셈 뺄셈을 해서 행렬을 만들면 된대. 뭔 말이냐? 거기 예시로 이제 A라는 행렬이 X, Y, Z, W라고 나와 있고요. B라는 행렬이 K, M, 그 다음에 N, L로 나와 있는데 둘의 사이즈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 행렬이지, 둘 다. 맞아요? 얘네들을 더해달래.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얘네끼리 더해요. X 플러스 K. Y끼리 된다. 얘네끼리 Y 더하기 M. 여기도 Z 더하기 N. W 더하기 L. 이렇게 해주면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하면 돼요. 안 어려워요. 끝이야. 그리고 네 번째, 행렬의 덧셈의 성질. 교환법칙 당연히 성립해요, 안 해요? 야, 덧셈 순서 바꾼다고 여기 써지는 게 달라져? 아닐 거 아니야. 결합법칙 성립해, 안 해? 당연히 하겠지. 왜? 어차피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 성분들끼리 덧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로 더하든 간에 같은 결과 나오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성립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 행렬의 실수배. 5번. 자, 실수배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앞에다가 어떤 숫자 곱한 거예요. 알겠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행렬 A에 대해서 각 성분에 K배를 한 행렬을 KA처럼 쓴대요. 뭔 소리야? 만약에 얘들아 A를 X, Y, Z, W라고 해보자. 너희도 적어. 이렇게 했을 때
K 곱하기 A라는 행렬은요 KX, KY, KZ, KW 이렇게 된다 라는 뜻이야.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거기다가 써놔요. 맨 밑에다가 모든 성분이 0인, 그러니까 숫자 0 말하는 거야. 0인 행렬을 0행렬이라 불러요. 0행렬 이라 하고, 표기로 쓸 때는 알파벳 O를 쓰시면 돼요. 알파벳 O로 표기한다. 야 뭐야 이거 대문자 너무 이게 참 그런데, 그러니까 대문자 O를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표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문제마다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영행열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가 그냥 행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요거를 하고서 곱셈 오늘 해야 되나? 너무 조금밖에 못하는데? 곱셈도 해야겠다. 좀 이따 곱셈 할게요. 요것만 했다가는 우리가 너무 조금밖에 못해서. 자, 일단은 행렬 좀 해봅시다. 너네가 다 알텐데 또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그냥 무책임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1번부터 일단 볼게요. 1번으로 와보세요. 야,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 얘들아, 행렬 A에 IJ 행렬 성분이구나. IJ 성분, 걔를 뭐라고 하겠대? I, J 성분을 A에 IJ로 쓰겠대요. 근데 그 규칙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I랑 J를 곱하고 빼기 I에다가 더하기 3을 해달래. 그 후에 I에는 얼마 넣을 수 있대? 1하고 2. J에는 1, 2, 3 넣을 수 있대요. 자, 이거 벌써 이렇게만 써 있으면은 사이즈가 나온 거야.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일까? 2 곱하기 3행렬이겠지. 뭘 본 거야 지금? 요거랑 요걸 보면 되죠. 2 곱하기 3행렬이겠구나 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A라는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들아, 요 자리는 1열 자리죠. 그럼 IJ 둘 다 얼마 넣으면 돼요? 1씩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 1 빼기 1 더하기 3 얼마야? 3이지. 이게 어렵니? 거의 뭐 이게 시력검사죠. 시력검사. 알겠어요? 틀리면은 큰일 납니다. 알겠어? 이런 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앞 페이지 나온다고. 알겠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봐봐. 두 번째 거. 얘는 1행 2열이야. I에는 1 넣고 J에는 2 넣으면 돼. 2 빼기 1. 1에다가 3 더해 4야. 얘 뭐야? 3, 1 넣어주면 뭔 소리야? 1 넣고 3 넣으면 돼요. 그러면 3에서 1 빼니까 2에다 5가 나오겠다. 이해됐지? 그럼 여기는 2행이잖아요. 그러면 이 I한테 2를 그냥 미리 해놓자. 헷갈려 죽겠다. 그럼 J에다가 1, 2, 3 넣을 거야. 그럼 1일 때는 뭐가 돼요? 3 나와요. 2일 때는 뭐가 돼요? 5가 나오나? 3 들어가면 뭐예요? 7 나오네. 이렇게 되겠지 뭐. 끝이야. 하라는 게 뭐야? 모든 성분의 합의를 싸그리 더해달래. 그럼 위에 줄 더하면은 12가 되죠? 아래 줄 더하면 15가 됩니다. 12 더하기 15 하면 얼마야? 27이 되겠지. 이해돼요? 답이 27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다양하게 다루는 게 좋으니까 2번으로 가보자. 2번. 2번. 똑같아요. A의 I, J 성분은요, 뭐라고 쓰래요? I 더하기 2J I의 제곱. 에? 마이너스 A의 JI? 이게 뭔 말이야? 잘 봐. 일단 해볼게요. 얘는 언제 하래? I가 J보다 클 때. 얘는 I랑 J랑 같을 때. 얘는 J가 더 클 때. 일단 사이즈를 볼까요? 문제에서 지금 I 값, J 값 둘 다 얼마까지 가능하대? 3까지. 그러면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넉넉하게 잡아요. 여기서 얘들아,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얘네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얘네 누구니?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이지 않을까? 이런 걸 대각선 성분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런 대각선 성분을 먼저 좀 표현을 하자는 거야. 뭐 하래? 행값에 그냥 제곱하래요? 뭐 하면 돼요 여기? 1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4겠죠? 여기 얼마예요? 9겠네. 그 다음에 얘가 뭔 말일까? 행과 열 중에 누가 더 큰 걸 말하는 거야? 행이 더 커야 된대. 행은 1, 2, 3을 뜻하잖아요. 맞아요? 얘가 더 크다는 거는 이거보다 요쪽을 말합니다. 항상 얘를 기준으로 요쪽을 나눠주는 기준이 이 대각선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행값이 더 큰 게 밑에, 열값이 더 큰 게 무조건 위입니다. 그럼 너희는 여기서 누구 먼저 채울래? 너 이거 괜찮아? 별로지? 누구 먼저 해? 얘 먼저 하세요. 해보자. 아이고야 숨차다. 야 이거 뭐야 여기? 몇 행 몇 열이야? 2행 1열이죠. 맞아요? 2 넣고 1 넣으세요. 네? 그럼 4죠. 이해돼? 얘 누구예요? 3행 1열이죠. 3 넣고 1 넣으세요. 네? 5예요. 이해됩니까? 됐어? 그 다음 얘 누구야 여기? 3행 2열이죠. 3 넣고 2 넣으시면 돼요. 그럼 7이 되겠다. 이렇게 한쪽 다 채웠잖아. 그럼 이제 열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나중에 너네가 이게 익숙해지면은 바로바로 하는데 지금은 익숙하지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해야 돼. 잘 봐봐. 지금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JI죠?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 말은 자 여기 몇 행 몇 열 성분이죠? 1행 2열이지. 1행 2열은 2행 1열의 반대 부호란 소리야. 2행 1열이 누군데? 얘 아닐까요? 그거 마사스란 소리야. 결론이 뭐냐면 이쪽을 구성을 하는 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얘를 알려면 얘로 먼저 다 완성을 시켜놔야 돼요. 아까처럼. 그리고 걔랑 대응되는 애들 있지. 대칭되는 애들. 그들 자리마다 반대 부호로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거야. 너네 도형의 이동 배웠지? 도형의 이동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였어요?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기억나지? 그것처럼 얘도 완벽하게 걔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행과 열의 정보를 바꾸잖아요? 그럼 이 대각선 성분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 돼버려요. 뭐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 나오면 대칭한 거구나 가 돼야 되고 앞으로는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괜찮아? 지금 처음이니까 일일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속도가 붙어야 될 거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하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죠? 아이고 근데 뭐하래? 이 행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해달래요. 이 행이면 뭐야? 요 선을 다 곱하란 소리야. 이렇게 별로야? 16에다가 얼마 곱하래? 그럼 67에 42니까 110이야? 마이너스 110이 나오겠다. 알겠음? 아이고야 이제 다 할 수 있겠죠? 비슷한 것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3번은 안 풀 건데 한번 얘기만 좀 해볼까? 3번 봐봐. 3번 봐봐. 3번 I랑 J랑 얘들아 성분 이렇게 바꿔놨죠. 또 자리 바꿔치기를 했더니 뭐가 됐대요? 서로 역수가 된 거예요. 즉 잘 봐야 돼. 이 대각선 성분을 기준으로 대칭된 애들끼리 역수인 거 찾으란 소리야.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I랑 J랑 똑같으면 그건 뭔데? 대칭된 게 없잖아. 걔가 딱 대각선 위에 있는 녀석이잖아. 그럼 얘들아 거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I의 J는 A의 J I 분의 1이다. I에도 1 넣고 J에도 1 넣어봐. 그럼 A의 1행 1열 A의 1행 1열 이렇게 되라는 거야.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죠? 1행 1열에 뭐가 넘어가면 제곱이 얼마다? 1이 된다. 즉 A의 1행 1열이 얼마 되라는 거야? 풀마 1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결론이 뭐냐면 대각성 성분은 반드시 1 또는 누가 되라? 마이너스 1이 되자 이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답은 너희가 집에서 해라. 너네 혹시 5번 할 수 있어? 이거 나 안 해줘도 되겠니? 너네가 잘 만들어 봐. 알았지? 이거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야 넘어가서 뭐 할 거냐면 이거 다 해야 돼. 귀찮은 건 아니에요. 귀찮은 건 아닌데 하고 싶진 않네. 자 볼게요. 9번으로 와보세요. 9번. 뭘 하기 싫어 빨리 해야지 그냥. 그죠? 자 봅시다. 9번. 얘들아 9번에 등식 a 빼기 b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ab분의 1 요렇게 생긴 행렬과 누가 똑같대요? 2 5 루트 2에다가 더하기 7 이렇게 복잡해. 자신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야 이거 괜히 골랐다. 이렇게 되는데요. K를 구해달래. 망했다. 얘들아 잘 봐. K가 지금 누군데? 누구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냐면 A랑 B의 곱을 알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라고는 얘네들이 똑같다. 그러니까 A 빼기 B가 2라는 거. 또 얘가 얘고 얘가 얘인데 뭐 하고 싶어요? 쟤네들? 난 좀 빼고 싶거든요. 빼면 좀 이쁘지 않나? 아니면 뭐 해도 돼요? 더해도 괜찮죠. 근데 덧셈 뺄셈 중에 뭘 하는 게 맞아? 왜 빼는 게 맞아? 얘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나온 게 얘잖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를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을 더해 놓잖아요. 그럼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얘가 낫다고 차라리. 그래서 나는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 한번 빼볼게요. 야, 쟤에서 얘 빼봐. 빼면 얼마 나와요? 14가 되겠다. 야, 너네 곱셈 공식 외웠나 혹시? 걱정 마요. 어차피 우리 다음 주에 새 책 나가잖아요. 곱셈 공식 다시 외울 거고 또 시험 볼 거예요. 또 깜지 쓰기 또 할 겁니다. 자, 봐봐요. 이미 다 외웠으니까 걱정 없잖아요. 다 맞으면 되지. 그지? 자, 봐봐. 얘는 진짜 싫어하겠다. 이거에다가 요거 했던 거 기억나요? 요거대로 하면 돼. 얘 얼마라고 지금? 2래요. 2. 얘 얼마라고요? 2라고요. 계산해볼까요? 2의 세제곱 8 더하기 6 AB라 쓸게 그냥. 그게 지금 14야 이 소리야. 그럼 얘 8 넘어가봐. 6AB가 뭐라고 나와요? 6이라고 나와서 AB가 얼마니? 1이구나. 얘 1이구나. K도 그럼 얼마구나? 1이구나. 이게 행렬 문제야? 곱셈 공식 문제야? 이 정도면은 거의 곱셈 공식 문제죠. 껍데기만 행렬이고. 알겠어요? 그냥 요 정도다. 할만하잖아. 넘어가. 다음 유형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내가 계속하면 재미없지? 너희도 좀 해봐야지. 13번 해봐. 13번. 어휴 재밌겠다. 참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학생 때 행렬도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이과의 애들은 너네가 이제 나중에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게 될 미적분투, 기하, 확통 이게 다 들어갔었어요. 심지어 거기서 막 변환 이런 것도 다 있었어 옛날에. 난 다 배운 마지막 세대예요 내가. 그래서 교육과정이 중간중간 바뀌어도 걱정이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 있죠. 젊은 쌤들은 오히려 행렬을 몰라. 배운 적이 없어. 학생 때 안 배우거든요. 교육과정상. 그래서 행렬은 너네가 더 잘할걸? 근데 뭐 얘기를 하자면 행렬이 얘들아 기출문제 꽤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너네가 배울 게 더 많았어. 근데 사이즈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나오기 힘든 구조예요. 옛날에는 역행렬이라는 걸 배웠어. 걔 때문에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너희 그거 안 배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 곱셈만 잘하면 돼요. 곱셈만. 아이고야. 자, 해볼게요. 지금 일단 얘들아, A라는 행렬은요, 이 규칙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대요. 만들어 보자. 사이즈가 2 곱하기 3행렬이니까 이 정도로 잡아놓고 여기다가는 1 먼저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다 1, 2, 3 넣을 거니까 1 들어가면 얼마야? 0이고요. 2 들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가 들어갔다 치면은 4에서 빼는 숫자가 또 1 들어가면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 될 거고 0이 되겠죠. 일단 이게 A라는 행렬이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너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4A 플러스 B라는 그 새로운 행렬 있죠. B를 제대로 설명 안 줬어요 지금. 이러한 행렬의 I, J의 성분을 C에 IJ라고 하겠대. 그럼 나는 이걸로 구성된 행렬을 C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잡자고. 그럼 너네 이거 가지고 C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볼까? 규칙이 뭐래 근데 안 썼어. 5I 빼기 J의 제곱이래요. 만들어 보자.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5에서 얘는 1 빼는 거니까 4, 2 빼는 거니까 1, 9를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2 들어가면 되지. I에. 그럼 10에서 1 빼면은 9, 4 빼면은 6, 9 빼면은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지금 누구냐면 얘란 말이야. 그럼 이 A를 뭐 하는 게 좋아? 넘겨요 그냥.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B라는 행렬은요 C에서 4A를 빼는 건데, 그럼 얘에서 얘 4배한 걸 빼요. 4. 얘에서 4배한 걸 빼요. 그럼 더하기 얼마야? 4 생기니까 5가 될 거고, 얘에서 얘한테 4배한 거 그럼 또 4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야. 4배 해서 빼요. 1. 여기는 2. 다시 1. B에 뭘 해달래? 그냥 구해달래. 끝! 알겠지? 겁나 쉽지? 이게 답이야. 야, 이게 노동이지 이게 머리에 쓰고 있니? 아니지. 팔만 아파요. 그죠? 팔 아파 죽겠어요 지금. 넘어갑시다. 대신 상 봐봐. 상 그거 16번 좀 생각할 게 있어 보여. 그지? 수업 시간이라 써놔요. 같이 합시다 이거. 그 다음에 127쪽은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거기서 19번을 하고서 다시 개념 프린트로 갈게요. 19번을 하고서.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해가지고 내일 내가 많이 해야겠네. 자 봐봐. 3A 플러스 4B 그게 지금 뭐래요? 6이랑 5랑 9랑 마 21이에요. 이렇게 됐대.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3B, 걔는 8이랑 마이너스 10이랑 12랑 4래요. 그렇다.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A 더하기 B 행렬이 뭐냐 구해달래요. 뭐 어떻게 그냥 연립하는 거지. 똑같이 하면 돼요. 왜? 덧셈에 대한 거는, 그리고 실수배에 대한 거는 숫자 계산하는 거랑 똑같거든. 알겠지? 야, 너 이씨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누구 맞출래? B를 그냥 맞춰줄까? 여기다 몇 배 할래? 9배 하자. 9배. 뭔 소리야. 3배 합시다. 그럼 여기는 9, 여기는 12, 여기 곱하기 3 이렇게 쓸게 그냥. 여기 밑에는 4배를 할게요. 그럼 여기 16, 여기는 똑같이 12가 돼야죠. 그리고 곱하기 4 이렇게 할게. 그 다음 위아래 뭐 하면? 더해줘야 되죠. 다들 하기 싫으니? 너희보다 아마 내가 더 하기 싫을걸? 자, 25A는 봐봐. 18에다가 얘 더해봐. 32 얼마야? 50이야?
맞지? 18, 30 넣으면 15에다가 마이너스 40이네? 마이너스 얼마야? 25야? 27에다가 이거 얼만데 이거? 36 네? 뭐래? 48 얼마라고? 27이었니? 이 둘 더하면 얼만데? 75예요? 뭔가 계산이 좀 괜찮네 그래도. 마이너스 66이랑 얘 얼만데? 16 마이너스 50. 그러면 A라는 행렬이 뭐라고 나와요? 2랑 컴마 찍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1과 3과 마이너스 2겠지. 이렇게 나온다 A라는 행렬이. 근데 하라는 게 뭐야? B까지 구하래? 정말 하기 싫으네요. 야 B 진짜 해야 돼? 해야지 뭐 어떡해. 굉장히 쓸 게 많아지네. 아주 귀찮게. 자 여기서 4B를 내비두고요. 하얀색만 봐 얘들아. 6, 5, 9, 마 22에서 이 3의 1을 뺄 거야. 그럼 A의 3배 해봐. 쟤 몇이야 그러면? 6 나오니? 마이너스 3 나오고 9 나오고요. 마이너스 6 나옵니다. 이걸 빼자고. 요래 해주면 0, 요래 해주면 8, 요렇게 해주면 또 0, 요러 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16이야? 이렇게 되겠다. 그럼 B가 뭐라고 나와? 4로 약분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얘들아 듣고 있는 거지? 그냥 구경. 지금 느낌이 딱 왔습니다 지금. 아유 뭐쟤 하나보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나 지금 힘들다? 나 팔 아파요 얘들아. 같이 가야지. 왜 기다리고 있는 거 같지? 순간 지금 좀 서운했어요. 자 더하라니? 더해볼까?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랑 1이랑 3이랑 마이너스 6이야? 끝! 알겠음? 그 답만 적으면 안 된다? 갑자기 답 적을 때 되니까 펜을 드네요. 답만 적으면 안 되는데. 아파. 자 개념 프린트로 갑시다. 뭐 시간 남는데 당연히 더 해야죠. 행렬의 곱셈. 일단은 얘들아 행렬은요 곱을 할 때 그냥 이제 보이는 대로 곱을 하는 게 아니라 덧셈 뺄셈처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행렬에서의 곱셈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요. 뭐 그걸 안 따라가겠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대학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학자들이 정한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된다. 볼게요. 1번 행렬의 곱셈. 뭐 말이 많단 말이야. 행렬의 곱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두 행렬 A, B 대해서 A는 N 곱하기 M 행렬이고 B는 M 곱하기 K 행렬일 때 두 행렬의 곱이 정의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 곱하기 B인데 얘가 N 곱하기 M 행렬이고 얘가 M 곱하기 K 행렬일 때 잘 봐봐. 반드시 요 가운데끼리 만나는 애들 있죠. 얘네가 같아야 돼요. 알겠죠? 쟤네가 같아야 되고 이러면 곱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그럼 얘들아 결과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이 양 끝에 있는 애들로 구성된 N 곱하기 K 행렬이 결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일단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제 해볼 거야 곱셈을. 근데 곱셈하는 방법이 거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써놓은 건데 그냥 너네가 그거 보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이거랑 PQRS인데 잘 봐봐. 일단 너네가 봐야 되는 거는 얘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행정보랑 열정보. 알겠지? 얘는요 행정보랑 열정보. 보니까 얘네들 어때요 지금? 같아요? 그러면 곱셈이 가능. 다르면 불가능. 아예 못해요 그냥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은 되는 거야. 그럼 결과가 몇 곱하기 몇 행렬 나오겠니? 끝에 있는 2 곱하기 끝에 있는 2행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이즈를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그럼 좀 크게 잡을게요. 쓸 게 많아서. 거기 나와 있듯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냐? 잘 봐요. 앞에 거 뒤에 거에서 얘들아 여기서의 1행과 여기서의 1열 있지? 그게 다시 뭐라고? 잘 봐야 돼. 여기서의 1행 여기서의 1열 걔네가 1행 1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수열이 아니라 행열에.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1행 2열끼리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긴 뭐겠니? 여기가 몇 행 몇 년 성분이에요? 2행 1열이잖아. 여기서 2행과 1열을 곱하시면 되는 거야. 요 마지막은 뭐겠어요? 2행 2열이지. 2행 2열끼리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네 곱하고 얘네 곱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 곱하면 여기 완성된다 했잖아. 요렇게 곱하니까 뭐 나와요? xp 더하기 y r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귀찮아 죽겠네. 요렇게. 알겠어? 그 다음 얘랑 얘를 곱하면 요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xq ys 이렇게 되는 거야. xq 뭐라고요? 더하기 ys. 괜찮아? 그 다음 요렇게 zp 모르겠어. 뭐야? wr 더하기 wr. 그 다음에 여기도 사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zqws zqws다. 거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알겠어요? 어려워? 그냥 귀찮잖아. 그냥 귀찮은 거야. 빨리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곱셈이고요. 좀 이따 몇 개 더 해볼 거야. 교재 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래요? 행렬의 거듭 제곱. 자, 두 번째. 행렬의 거듭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거듭 제곱이 되려면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계속 같아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이 n 곱하기 m 행렬이야. 근데 이게 거듭 제곱이 될까? 그 말은 A랑 A를 곱하겠다는 건데, 그럼 n 곱하기 m 행렬과 n 곱하기 m 행렬이면 요 안에 있는 애들끼리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르면 곱셈 자체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 말은 n과 m이 뭐 해야만? 같아야만 연산이 된다는 거야. 즉 행렬에서의 거듭 제곱은요 반드시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해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2행 3열짜리 행렬은요 절대로 거듭 제곱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정사각 행렬 A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어? 대신 N차 정사각 행렬은 다 됩니다. 거듭 제곱이. 3차, 4차 누구든 다 돼. 대신 정사각 행렬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행렬의 곱셈의 성질. 그걸로 갈게. 1번에다가 별표 좀 마구마구 쳐놔요. 곱셈 성질에서 동그라미 1번에 교환법칙 뭐래요?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쓰는 곱셈은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우리가 그냥 다항식에서든 숫자에서든 쓰는 곱셈은요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이랑 달라요?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익숙한 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행렬에선 그런 게 성립해 안 해? 안 한다고. 왜 안 할까? 왜 안 하긴 왜 안 해? 그냥 순서 바꿔서 해봐. 곱해지는 대상이 바뀌어요. 알겠지? 그래서 성립하지 않아. 그럼 항상 성립하지 않을까? 아니 성립하기 억지로 만들면 성립하겠지.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 절대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안 된다가 전제야. 근데 우린 뭘 배우겠어? 되는 것들이 있겠지. 걔네들이 중요해요. 그건 좀 아마 다음 시간에 내가 영상으로 찍을 것 같고,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요 정도. 그래서 너네가 거기다 써놔. A, B는 BA랑 다르다. 이거를 항상 써놨나? 아 써놨네. 준비성이 철저했네요. 내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밑에서 얘기하니까.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결합법칙은 성립해야 하네? 한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곱해지는 그 써있는 순서가 중요한 거지 누굴 먼저 하냐 이런 건 안 중요해요. 알겠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분배법칙. 분배법칙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A에다가 곱하기 뭐래? 물론 얘들아 이거는 곱셈이 된다는 전제야. 항상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곱셈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야. 대신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어요. 너네가 이거를 숫자나 다항식에서는 이 a를요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근데 행렬에서는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거야.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다르다. 뭐랑? b 더하기 c랑 곱하기 a. 이거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다고 해버리면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버리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꽤 해요. 그럼 너네가 이제 이것도 알아야겠지. 이거 a로 묶여 안 묶여? 절대로 묶을 수가 없다. 왜 못 묶어요? 얘는 앞에 있지만 얘는 어디 있니? 뒤에 있지. 이거 못 묶어요. 그냥 끝이야. 정리 불가능.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돼요. 바꾸면 되니까. 근데 안 된다고. 그런 말 없으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더 이상 안 된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밑에 주의사항.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거기다 별표 쳐요. 주의사항에다가. 후! A의 풀마 B의 제곱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원래 쓰던 곱셈 공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거기 나온 것처럼 A의 풀마의 AB, 풀마의 BA 더하기 B제곱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서로 같은 게 아니야. 하나로 퉁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건 잘 주의를 하는데 이 합차 나오면 또 그렇게 달려들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A제곱에 하나씩 다 일일이 하셔야 돼. B제곱이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 순서 잘 지켜가지고 해주시고 마이너스 B제곱이다. 절대로 얘네끼리 소거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둘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책으로 가볼까요? 야, 아니다. 그냥 차라리 개념을 그냥 여기서 끝내고 문제 푸는 것만 내가 그냥 영상을 찍을게. 알겠죠? 개념 끝내버리자.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문제를 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4번 단위 행렬. 자, 단위 행렬 보시면은 해도 돼요? 단위 행렬 볼게요. 단위 행렬. A에 대해서 행렬 A에 곱한 결과로 A가 나오는 행렬을 단위 행렬 2라고 하는데 뭔 말이야? A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그대로 A가 나오는 마치 숫자에서 누구와 같은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단위 행렬이란 소리야. 에이? 봐봐요. 내가 A를요 A, B, C, D라고 했을 때 누구를 과연 곱해야 그대로 A, B, C, D가 나올까? 그럼 잘 봐. 자, 보세요. 아까 얘랑 얘랑 곱하면 그게 얘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얘를 곱해가지고 A가 되려면 1이 있으면 돼요. 얘랑 얘랑 곱해서는 A만 나오려면 0이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B가 완성돼야 돼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은 A가 안 나와야 되니까 0. 얘랑 얘랑 곱해서는 B가 나와야 되니까 1. 그러면 윗줄은 맞춰졌어요. 여기 밑에도 해봐. 얘랑 얘랑 해주면 C가 나오고요. 얘랑 얘랑 해주면은 D가 나와요. 그래서 단위 행렬은 항상 요렇게 나온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대각선 성분이 무조건 1, 나머지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0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그게 단위 행렬이야. 이게 2차 정사각일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3차면 뭐겠어? 1, 1, 1, 나머지 다 0으로 처리. 이런 게 단위 행렬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단위 행렬 단위 행렬에서의 밑에서 두 번째 봐봐요. 단위 행렬은 이거 중요하다. 얘랑 당연히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왜? 둘 다 뭘 나타내니까 둘 다 A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해. 왜? 아까 말했죠. 일반적으로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얘는 성립한대요. 그럼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당연히 중요하죠. 알겠어요? 중요한 거고. 야,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오타가 하나 있네. 대괄호 왜 있는 거야? 나중에 지울게요. 그리고 그 밑에 또한 단위 행렬의 의미에 맞게 단위 행렬은 거듭 제곱한 행렬 역시나 누구래요? 단위 행렬이래. 뭔 소리야? 단위 행렬을 제곱을 해? 그래도 단위 행렬 나와야 돼. 왜? 단위 행렬 뜻이 뭐였죠? 곱해진 거 그대로 뱉어내는 거라며. 맞아요? A 곱해도 A가 나온다며.
그럼 단위행렬에 곱해도 누가 나와야 돼? 단위행렬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단위행렬의 n제곱은 무조건 단위행렬이다. 그 밑에 K1 리미터 나오는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마지막 유형이 K1 리미터인데 그거 안 할 거야. 알겠지? 그건 제외하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만 하는 걸로 하고 문제풀이 하는 거는 내가 영상 찍어서 보낼게. 알았죠? 그래서 연휴 동안 공부 좀 빡세게 하시고 다음 주